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단어 공부 이어서 2탄 한번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ovoke라는 단어입니다. 자, 강세가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음절에 second syllable의 강세 있고요. 그냥 provoke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발하다, 유발하다,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는 의미고요. 자, 밑에 해석 읽고 해석해 볼게요. The article was intended to provoke discus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the article 했습니다. 신문기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신문기사는 was intended, 수동태 보이죠? 이런 거 보면 BPP니까 그냥 바로 수동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intend라는 동사의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타동사로 뭡니까? 뭐뭇을 의도하다. 그러니까 was intended 됐으니까 뭐뭐가 의도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럼 the article was intended 했으니까 그 기사는 의도되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뭡니까? to 부정사가 기능이 뭡니까? 하면 딱 나오죠. 부사겠지 뭐. 목적이겠죠. 그죠? to provoke discussion 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논쟁을, 그죠? 어떤 토론을, 그죠? 유발시키기 위해서 의도되었어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was intended니까 수동태로 의도되었다. 기본적으로 intend라는 동사는 무엇을 intend를 뭡니까? 의도하다라는 타동사라는 거. 그러니 수동태가 되면 그죠? 수동이 되니까 뭐뭐 되다, 당하다 의미니까 뭐뭇을 능동적으로 의도하는 게 아니라 뭐뭇이 의도되어지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자동사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죠? 잘 이해 안 되시면 제 수동태 수업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e careful what you say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Be careful 했어요. 영어는 항상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조심해 했어요. What you say 했으니까 네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 했습니다. He's easily provoked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동태 보이나요? BPP. easily는 가운데 있는 easily는 그냥 뭡니까? 부사일 뿐이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석을 붙였습니다. 자, be careful. 자, 조심해라. What you say. 그죠? 네가 말하는 것을. 그죠? 조심해 했습니다. 혹은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조심해 하셔도 괜찮아요. What. 얼마 전에 했었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그죠? 요렇게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고 무엇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he's easily 했을 때 apostrophe s인데 이거 뭡니까? is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쉽게 그는 provoked니까 뭡니까? 뚜껑이 열려 이 소리죠. 쉽게 자극돼, 쉽게 도발된다. 그러니까 쉽게 열받는다고 정도로 제가 살짝 의역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be careful하고 what you say 사이에 저는 아마 여기 with를 집어 넣었을 거거든요. 여기 with 들어가도 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사전을 이 예문대로 옥스포드 거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의도 자체가 되게 디스크립티브 그래머.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언어를 가져와서 예문으로 많이 깔아놨어요. 아카데믹한 것도 종종 있지만 바깥에서 이전에 정말 옛날 사전에는 정말 이런 한 예문은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정말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튼 실제로 쓰이는 영어를 그죠? 예문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잖아요. 배우는 어떤 그런 프리스크립티브한 정말 이제 이거는 정말 딱 정해진 어떤 규격에 들어간 어떤 그런 문법, 그 바깥의 문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 이대로 그냥 영어로 만약에 영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제출하려고 썼다. 그러면 아마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Be careful. 그 다음에 제가 with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Be careful with what you say가 하나입니다. what이라는 의미가 것 혹은 무엇이라는 무엇과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문장을 보고서 적절한 걸 그냥 선택을 잘 하시면 돼. 그죠? Be careful with what you say 해도 되고요. 그게 좀 더 그래머적으로는 완벽하고요.
다만 be careful what you say 하고 바깥에 out there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할 겁니다. unprovoked 그랬어요. 그죠? 앞에 그죠? 전미사로 prefix로 on이 붙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이제 ed 엔딩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on이니까 반대말 그잖아요. ed니까 pp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전체로 따지면 형용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놔야 될지 어려워했어 어제. provoke 하면 상대방을 도발하다, 뭔가를 유발시키다 이런 의미라면 unprovoked 하니까 도발되지 않은 그냥 그대로 문자를 놓고 수동태로 생각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발되지 않은이라는 제가 말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런 말이 참 예쁘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 소리예요. They suffer an unprovoked and unjustified attack by Russian military forces. 자, 어제 문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they, 그들은, 그죠? 그리고 suffer, 어제 배웠죠? 뒤에 뭡니까?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고통을 줍니다 하는 타동사로서 suffer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이해하시나요? 만약 기억 안 나면, 요전, 이거 전에 영상에 suffer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들은 고통받습니다. 명사구죠. 그죠? 정당한 이유도 없고 unjustified, 정당화되지 못하는 공격으로 고통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고통받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누구에 의해서 인해졌죠? By Russian military forces 해서 뭡니까?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예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때로는 영어를 놓고서 우리말로 한 문장이 예쁘게 담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죠? 어떡하겠어요? 실제적으로는 뒤에 지금 by Russian military forces가 형용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이 형용사기 때문에 adjective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뭡니까? 명사구예요. 명사구. 그래서 이렇게 구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보통 이거 한 단어입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 단어가 되게 너무 많잖아. 너무 길어. 그렇다고 이걸 뭐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문법을 배우시잖아. 긴 호흡이 긴 문장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호흡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요 정도 길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쓱 읽으시면서 그죠? 이해가 되셔야 돼. 이거 명사구야. 그잖아요? 그 명사구 안에서 떼면 on부터 attack까지는 명사구고 by부터 forces까지는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인데 중요한 건 기능이 뭐죠? 형용사.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긴 명사에다가 긴 형용사 붙어서 전체는 다시 뭐예요? 명사구. 자, 요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제가 한 그죠? phrase, 구입니다. 구. 요 가서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군사력에 의해 행해진이라고 by Russian military forces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냥 형용사니까 이런 말을 넣어준 거예요. 중간에 필요하잖아요. 받침, 니은을 만드는 뭔가가. 그리고 전체 문맥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명사구가 뭡니까? 정당한 이유도 없고 정당화되지 못하는 공격. 이해되시죠? 그게 딱 명사구예요. 그것으로 고통받습니다. The decision is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realistic alternative 했습니다. 그죠? justify 했으니까 또 강세를 찍어 드리면요. 첫 번째고요. 자, the decision is justified.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한 번에 이만큼 그냥 가셔야 돼. 그 결정은 정당화됩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이해되세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에? 이거 수동태가 쓰였구나. 그러니까 뭐뭇을 정당화하다, 정당화시키다의 의미니까 BPP 하면 정당화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뭇이. 이해되시죠? 자, on the grounds that 했어요. 요런 거 이제 하나 간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on the grounds that 했죠. 뭐뭐라는. 자, 이때 대시 뭔지 아세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어요. 자, 뭡니까? 동격의 대시입니다.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해요. 왜 동격의 대시입니까, 쌤? 보세요. 뒤에 거 올라오는 거. There is no realistic alternative. 그거 그냥 완벽한 영어예요. 그냥 그 완벽한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 이 that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뭡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에요. 근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것입니다. 것. 두 번째가 뭡니까? 동격의 대시라 해서 뭐뭐라는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시게요? 뭐뭐라는. 그죠?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더 그라운드라 해놓은 게 뒤에 거랑 같다는 의미예요. 자, 볼게요. There is no realistic alternative 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자,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자, 여기 대시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죠? 대안이 없다라는 on the grounds 했어요. 그죠? 근거, 토대 위에서 그 결정은 합리화, 정당화됩니다. 이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on the grounds that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라는 근거 위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 위에서 그전에 뭐가 된다 안 된다 할 때 그 표현이 영어로 뭡니까? on the grounds that 주어 동사입니다. 그죠? 요럴 때 grounds 쓴다라는 거. 요런 거 이제 키 포인트 복수 형태로 씁니다. 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는 세상 재미없죠. 그래도 이제 정반장이 꾸준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한 반복될 겁니다. 많이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 갑니다. The university could not easily justify spending the money on this 했습니다. 자, 주어가 뭐죠? The university could not easily justify 했습니다. 쭉 읽으시면 자, 명사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잖아. 이게 좀 긴 그죠? 동명사구죠. 자, the university could not easily justify. 그죠? 그 대학은 쉽게 정당화 혹은 합리화할 수 없었어요. 그죠?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이만큼이 뭡니까? 당연히 이거 뭡니까? 명사구예요. spend 동사에 뭐가 붙었어요? ing. 그러니까 동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spending the money 했으니까 그 돈을 쓴 것을 쉽게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죠. spend라는 동사가 쓰이면 뭐 어디에 돈을 혹은 시간을 쓰다 할 때 전치사가 뒤에 뭐 옵니까? on 옵니다. 그러니까 spend 시간이나 돈 다음에 뭡니까? on이 와요. on이. 그러니까 이것에 그러한 돈, 그 the money 했으니까 그 돈을 소비한 것을 그 대학은 쉽게 정당화하지 합리화하지 못했습니다. 자, unjustified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justify라는 게 정당화시키다라는 동사였죠. 타동사였죠. justified 하면 정당화되는, 합리화되는 하는 형용사고요. 여기 앞에는 지금 뭐가 붙었어요? on이 붙었잖아. 반대말.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못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부당한 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자, 예문 가볼게요. The criticism was wholly unjustified 했습니다. 자, 그 비난은 해석할게요. 자, 이 정도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태죠. 기본적으로는 딱 보자마자 어라 수동태네. 그죠?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소리죠. 그죠? 중간에 부사가 뭐가 들어갔어요? wholly라고 했습니다. 요 단어 대신 우리 어제 배운 거 있는데 요 단어 대신 통상적으로 entire 쓰거나 혹은 entirely 쓰거나 어제는 entire이라는 형용사를 썼다면 ly 엔딩 붙이면 이거 부사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쉽게 쓰이는 거 completely 혹은 totally 요런 게 사실 더 일반적입니다. 구어에서는 사실 요런 단어가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The criticism was completely unjustified 혹은 the criticism was totally unjustified. 사실 구어에서는 정말 totally고 complete만 들어가도 상당히 아카데믹해요. 아카데믹한 단어입니다. 자, catastrophe 해서 참사, 재앙, 아주 큰 재난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disaster 해서 자, disaster 해서 second syllable이고요. catastrophe 해서 second syllable입니다. 강세가 단어를 발음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발음한다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찍는다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atastrophe 하고 disaster. 자, 요렇게 둘 다 그냥 비슷한 말입니다. 자, it wouldn't be a catastrophe if he didn't turn up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옥스포드라는 사전이 말입니다. 영국식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적으로 좀 단어가 선택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통 이제 노스 아메리칸 잉글리시, 뭐 캐네디언이나 캐나다나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턴업보다는 보통 요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보다는 쇼업을 많이 사용합니다. 둘 다 뭡니까? 턴업이나 쇼업이나 나타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단어로 쓰면 보통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됩니다. appear. 자, it wouldn't be a catastrophe. 그죠? If he didn't turn up, show up. 그죠? If he didn't appear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머비 왜 배웠는지 딱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왜 과거 썼고 wouldn't 썼을까? 가정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것은 재앙은 아닐 거야 했어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it wouldn't 했어요. 그것은, 그죠? 재앙은 아닐 거야. 그죠? if he didn't, 그죠? show up 할게요. appear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저는 뭐 캐나다 사니까 turn up보다는 약간은 좀 요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요것보다는 혹 그죠? appear 하셔도 괜찮아. 자, 실제 이런 문장 나오면 속 의미는 뭡니까? 그가 나타난다면 재앙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제발 오지 마라. 그가 한 보스 정도, 빅보스 정도 되나 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랑 같다는 거죠. 어떤 의미요? 자, 실제로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It will be a catastrophe. 끔찍할 거야. 이 소리예요. 끔찍한 일일 거야 라고 말해놨어요. 그죠? If he shows up, 그가 나타난다면. 그죠?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안 오면 끔찍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가정법이 쓰였다라는 거. 여기에는 그냥 뭡니까? will 하고 shows up 하고 쓰면 요 관계랑 요 관계가 같은 의미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감이 다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간절한 바람. 근데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게 뭡니까?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도 제가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위에 거 명사형에,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자, catastrophe 했습니다. 이게 second syllable의 강세고요. 겉에 하는 이런 발음을 하는데 지금 요 놈은 강세가 다른 곳에 있어요. 형용사로서 뒤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읽냐 하면요, catastrophic 하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제 발음이 구리니까 요럴 때는, 그죠? 옥스포드 사전 들어가셔서 영영 사전에 이렇게 딱 눌러서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apid, 여기에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 뒤쪽에. 자, 재앙적인, 아주 비극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죠? catastrophic earthquake, catastrophic flood, wildfire,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비극적인 지진과 재앙 수준의, 그죠? 아주 끔찍한 지진. flood 했으니까 홍수, wildfire 했으니까 뭡니까? 야생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불, 보통 뭐 산불 그러죠. 산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단어를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신문기사에 나온 단어고요. 제가 그 단어 외에 살짝 더 붙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기사에는, 그죠? 밑에 6번 단어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5번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왜요? 어차피 이거 단어 하나 외울 것 같으면 같은 라인이니까 그냥 같이 외우시라는 거. 두 번째는 catastrophic은 잘 못 보셨다 해도, 그죠? catastrophe 해서 재난, 뭐 큰 재앙, 뭐 참사, 막 이런 명사는 아마 좀 더 들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 말 생각하실 거거든. 나 이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얘는 처음 들어봤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좀 길게, 그리고 이제 좀 확장된, 그죠?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알고 하시면 좀 더 무리가 지어져서 기억을 좀 오래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responsible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시죠? 책임이 있는 하는 단어고요. 요번에는 시문에는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accountable이 쓰였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세요. responsible, accountable 둘 다 아셔야 돼. 자, 가보겠습니다. Russia alone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and destruction this attack will bring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Russia alone is responsible 했으니까 러시아 혼자서 책임이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되시죠? 자, 근데 for가 들어갔어요. 뭐뭐에 대한 책임이죠. be responsible for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responsible. 근데 뒤에 뭡니까? for가 들어갔어요. 뒤에 명사구 보이시나요? the death 이만큼.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당연히 this attack will bring은 관계사절입니다. 그죠? 앞에 대시 생략됐어요. 생략됐으니까 또 말씀드렸죠. 이만큼 the death and destruction this attack will bring 한 단어처럼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이거 전체를 보면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명사구라 그래야 돼요. 명사구 안에 그냥 이만큼이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adjective는 형용사라 그럽니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 공격이 가져올 그죠? 죽음과 파괴에 대해 러시아 혼자서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만약 영어가 조금 더 편해요. 그죠? 정반장 너무 쉽게 가르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불만이 있으시다면 자, 영어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요렇게 반대로 보시라 그랬죠. 자, 한글 봅니다. 러시아 혼자서 책임이 있어요.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에 대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고개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소리 내서 Russia is responsible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뭡니까? For the death and destruction 합니다.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만큼만 해도 완벽한 영어예요. 안 그렇습니까? Russia alone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and destruction. 러시아 혼자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뭐가 가져왔어? 뭐가 가져왔죠? that 그죠? It will bring 했습니다. 그것이 this attack이었구나. 이 공격이 가져올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 대 쫙 붙여서 한글 보면서 하시면 훨씬 더 쉽잖아. 저는 방금 한글 안 보려고 하니까 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Russia alone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and destruction. That 하셔도 되고 that 안 하셔도 되고 This attack will bring 한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생략했어요. 사실 생략하는 게 맞아. 이게 해석을 보면 자, 여튼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The world will hold Russia accountable 했습니다. 물론 여기 accountable 안 쓰고 여기 뭡니까? responsible 쓰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요. 되긴 됩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네이티브들이 홀드를 썼을 때는 보통 accountable을 씁니다. 같이 이게 일종의 콜로케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홀드가 나오면 accountable 되겠어요. responsible 쓰면요, 쌤, 뭐 괜찮아요. 의미는 통해. 그리고 쓰는 사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만 어쨌든 그죠? hold somebody accountable for something 하면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우다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요거 해석 어떻게 했죠? The world 했습니다. 요거 한 단어로 말씀드렸죠. 세계는 세상 사람들은 요렇게 이해하셔도 돼.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정말 이거 뭡니까? 좀 많이 이렇게 왜 점프한 의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런 게 사실 그래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셔야 할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hold 그죠? somebody for something이에요. hold somebody accountable for something이에요.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우다 하는 소리예요.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He is mentally ill and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his actions 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파서 이해됩니까? 여기 보면 and 있죠. 자,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cannot be held 까지 가셔도 되고요. 이게 어쨌든 동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동사 어디 있어요? 이것밖에 없잖아. is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얘가 A고요. and고요. 얘가 B예요. 그러니까 그는 he 했으니까 he is and cannot be held예요. 그는 이라서 책임을 질 수 없어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해석했어요. is and cannot be held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되죠. 뭐뭐라서 뭐뭐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mentally ill 했잖아요. 그죠? 형용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파서 그죠? cannot be held responsible 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수동태. 위에서 했던 hold의 뭡니까? BPP가 be held입니다. 이해되시나요? be held responsible 하면 그죠? A is held 그죠? responsible 혹은 accountable for his action 하면 그의 책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게 수동태가 되면요 이래 되는 거예요. Someone is held accountable for something 이래 되겠죠.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그죠? 뭔가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죠? hold someone accountable for something을 수동태로 넘어가면 이 someone이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동태 공부했죠.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머를 그죠? 배운 겁니다. 그래서 someone is held accountable for 하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데 이만큼을 수거처럼 공부하기도 합니다. be held accountable for 하면 뭐뭐에 대해 책임을 지다 하는 의미.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 말 약간 어감은 다르죠. 그죠? 책임져, 책임 있어. 뭐 때로는 비슷하고 때로는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로 느끼는 그만큼의 차이가 영어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 자, be held accountable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해, 요런 느낌의 말이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united 했습니다. 그죠? 통합된, 단결된 요런 형용사입니다. 그죠? 자, we need to become a more united team 했습니다. 좀 간단합니다. we need to become 했으니까 우리는 될 필요가 있어. 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명사구 보이시죠? bu터 team까지입니다. a team이죠. 그죠? more united team 했으니까 해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a more united team이 어떻게 해석됐습니까? 더 단결된 팀. 그죠? 이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the EU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it stands united against terrorism 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하면요. 자, 명사구가 이렇게 읽으시면서 쓱 보여야 돼. 이거 당연히 주어고요. 이게 명사구죠. 그죠? 그리고 자, D를 보겠습니다. It stands united against terrorism. 그냥 스스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that은 뭡니까? 다시 동격의 that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해석을 하려니까 또 우리말로 하니까 좀 빡셉니다. 자, 일단 the EU 요거 한 단어입니다. the EU 요게 뭐에서 준 말입니까? 유럽연합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자, 그죠? 이게 뭡니까? 유로피언 이러 되죠. 유로피언 유니온의 첫 단어 두 개 떼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EU. 그래서 우리가 그냥 the EU라고 합니다. 유로피언 유니온 해서 유럽연합의 준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자, has sent 했습니다. 현재 완료. 그래서 뭡니까? 보내놨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보내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 소리예요. A clear message 했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죠? 근데 자, that it stands united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요런 거 stands united 요런 거 그냥 속어처럼 하나 그냥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결된 채로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죠? 단결되어 서 있다라고 지금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를 좀 뭔가 어글리해요. 근데 우리말을 잘 못 찾겠어. 뭐라고 해야 될지. 단결되어서 서 있으니까 뭡니까? 크게 보이죠. 서 있으면 크게 보이잖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잘 단결되어 있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it 했으니까 당연히 대명사, 그죠? 당연히 the EU를 받는 말이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그죠? against terrorism, 테러리즘에 대항해서 우리 정말 잘 단결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단결이 잘 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that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여기 that은 그죠? 뭡니까? 동격의 that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뭡니까? 지금 색깔을 더 이상 뭔가 쓸 수가 없어. 힘듭니다. 이 that을 뭡니까? 뭐뭐라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동격의 that이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해보겠습니다. 자, decisive 해서 second syllable의 두 번째 강세이고요. 뭐 결정적인, 그죠? 우리가 decide 하면 결정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decide. 그거의 형용사형이죠. decisive라고 발음하고요. 두 번째 강세 있고요. 의미는 결정적인, 결단력 있는, 뭐 단호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Morrison scored the decisive goal in the 75th minute of the game 했습니다. 결정적인 골을 넣었어요 이 소리죠. 자, in the 75th minute of the game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경기의 75분의 이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서술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75번째 미닛이죠. 게임이 시작하고 75분 됐을 때
누가요? 모리슨이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황희찬이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골 잘 넣었는데 못 지켰어요. 아, 정말. 그죠? 그런 어떤 기사를 보시면 이런 표현 곧잘곧잘 보게 되세요. scored the decisive goal. 결정적인 골을 넣었어요. 이해되시죠? She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peace negotiations 했습니다. 지금 엄청 필요한 거죠. 우크라이나에. 자, 좀 많은 게 있네요. 자, 뭘 아셔야 되냐면 play a role 하면 뭡니까? 뭐뭐시? 역할을 하다라는 어떤 이제 수거 같은 거죠. 그죠? play a role 했으니까. 근데 played a decisive role 했습니다. 윗문장에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재 완료를 이번에는 뭔가를 꾸준히 해오다라는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has played 했으니까 그죠? 해왔습니다 할게요. 근데 played a role, decisive role 했으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되죠? 어디에서? In the peace negotiations 했습니다. 평화 협상에서 라고 말하죠. 이해되세요? 더를 넣었으니까 그 평화 협상에서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 negotiation 하면 협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peace negotiations 했으니까 뭔가 평화 협상이겠죠. 평화 협상. 그 평화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에 지금 보면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위에는 지금 뭡니까? the decisive 했는데 여기는 했습니다. the랑 어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리스는 그 결정적인 골을 넣었어요. 자,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라는 거 우리 지금 축구 보잖아. 뻔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해진 거면 더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당연히 의뢰에 알 거라고 짐작하거나 해도 더고요. 여기서는 she has played a decisive role 했을 때는 이 그녀가 자, 평화협정에서 그죠?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불명하진 않아. 우리는 몰라. 듣는 사람은 모르지. 그잖아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축구는 우리가 알잖아. 골 넣었다잖아.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협상 테이블에서 도대체 이 여인이 그죠? 그녀가 한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이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에 접하면 항상 그냥 뭡니까? a decisive role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읽는 사람은 모르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played a decisive role이었지만 뒤에 내려갈수록 뭡니까? 그것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죠. She played, 그죠? 그죠? therefore 하면서, 그죠? 그죠? She did play, 그죠? the decisive role 하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어가 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하고 더 구분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냥 계속 하면서 할 테니까 지금 요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단어 공부 마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화이팅!